야, 백구야, 뭐 하는 거야? 백구는 우체통 밑쪽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이미 제법 깊게 구멍이 파져 있었습니다. 뭔가 있는 거야? 정희도 백구 옆에 쪼그려 앉아 땅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백구가 판 구멍 속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새벽 5시, 이정희는 늘 그렇듯 백구의 코 킁킁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진돗개 백구가 마당 한편에서 낙엽을 코로 밀어내며 놀고 있었어요. 백구야, 벌써 일어났니? 백구는 정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정희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쳤지만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정희는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그 옆에서 정희가 쓸어 모은 낙엽 더미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죠. 가끔 낙엽을 물고 정희 앞에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이 녀석 도와준다고 하는 거야? 정희는 웃으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마당 청소가 끝나자 정희는 늘 하던 대로 담장 옆 빨간 우체통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우체통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진우한테 편지라도 왔으면 좋겠다. 오늘도 없네. 정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우체통 문을 닫았습니다. 백구는 정희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정희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조용했죠. 정희는 이 작은 마을에서 30년 넘게 우체부로 일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편지를 배달했어요. 사람들의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모두 정희의 손을 거쳐 전해졌죠. 그런 정희에게도 기다리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진우의 편지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정희는 진우를 혼자 키웠습니다. 진우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죠. 대학 졸업 후에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진우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는 급히 서울로 올라가 병원에서 진우를 돌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머리를 다쳐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진우는 회복되면서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정희에게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점점 연락이 아예 끊어졌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진우도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 잘 살아갈 거라고. 연락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걱정이었습니다. 백구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건가?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죠. 5년 전 정희는 시장통에서 떠돌던 백구를 발견했습니다. 깡마르고 더러웠지만 눈빛만은 맑고 착했어요. 정희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와 돌봤습니다. 백구는 금세 정희에게 마음을 열었고 정희도 백구와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덜했어요. 백구는 정말 사람 마음을 잘 읽는 개였습니다. 정희가 슬플 때면 옆에 와서 머리를 기대주고 기쁠 때면 함께 꼬리를 흔들었어요. 밤에 정희가 올 때도 백구는 알고 있는 듯 조용히 다가와 정희를 안아주곤 했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정희는 백구에게 밥그릇을 챙겨주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정희도 간단히 미역국과 김치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뭐하고 놀까, 백구야? 백구는 밥을 다 먹고 정희를 바라봤어요. 정희는 백구와 함께 마을 뒷산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구는 기뻐서 앞서 달려갔고
정희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어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정희와 백구는 마당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정희는 평상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백구는 그 옆에서 낮잠을 잤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백구는 부엌 문 앞에서 정희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정희가 흘린 음식 조각을 주워 먹기도 했죠. 밤이 되자 정희와 백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무릎에 안고 뉴스를 시청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진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어요. 백구는 정희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정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백구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숨소리가 정희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진우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같이 백구와 함께 마당을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백구가 빗자루질을 마친 정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체통 앞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백구야, 왜 거기 앉아 있어? 들어가자. 정희가 불러도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돌려 정희를 바라본 후 다시 우체통을 응시했습니다. 정희는 이상하다 생각하며 백구 곁으로 다가갔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백구는 꼬리도 흔들지 않고 진지한 표정으로 우체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혹시나 해서 우체통을 다시 열어봤지만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백구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이 영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마당 청소가 끝나면 우체통 앞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밥 시간이 되어도 정희가 여러 번 불러야 겨우 움직일 정도였어요.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걸까? 정희는 이웃집 영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박영자는 정희보다 3살 어리지만 이 동네에서 가장 소식을 빠르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정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마음이 깊었죠.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개들이 그러는 건 보통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거나 아니면 뭔가 묻혀있는 걸 알아차렸을 때래. 우리 옛날에 기르던 누렁이도 그랬거든. 영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체통 주변을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백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우체부 김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러 오는 시간이 되면 백구는 마치 경비견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긴장한 눈빛으로 우체통만 바라봤어요. 김집배원이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고 가면 백구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집배원 아저씨, 혹시 우리 백구가 이상하게 굴지 않나요? 정희가 김집배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집배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요즘 부쩍 저를 유심히 바라보긴 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지나갔는데 말이에요. 김집배원의 말을 들으니 정희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백구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당에서 백구가 흙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희는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야, 백구야. 뭐 하는 거야? 백구는 우체통 밑쪽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어요. 이미 제법 깊게 구멍이 파져 있었습니다. 정희가 다가가자 백구는 잠시 파는 것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코를 땅에 박고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있는 거야? 정희도 백구 옆에 쪼그려 앉아 땅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백구가 판 구멍 속에서 뭔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헤쳐봤어요. 그러자 젖어서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는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찾았다? 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봉투의 글씨는 대부분 번져 있었지만 우표 옆에 소인을 보니 7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발신인 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진우, 정희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진우가 편지를 보냈었다고? 정희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7년 동안 기다렸던 진우의 편지가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었다니요. 백구는 정희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앉아 있었어요. 마치 잘했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걸 찾아준 거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희는 백구를 꼭 안아주었어요. 백구도 정희의 품에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거실 탁자에 봉투를 올려놨어요. 한참 동안 봉투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지만 물에 젖어 글씨가 많이 번져 있었어요. 그래도 몇 줄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그날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은 완전히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지도 절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지만 진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진우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희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진우가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편지가 안 온 거였구나. 그날 밤 정희는 편지를 베개 밑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백구도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가끔 문 쪽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마치 누군가 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진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진우의 편지를 발견한 후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베개 밑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엄마, 그날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편지의 첫 문장은 또렷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중간 부분은 아예 찢어져서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돋보기를 가져와 편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사고, 기억, 미안. 몇 개의 단어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내려놨어요. 진우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백구는 정희 옆에 앉아 편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정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진우가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 백구는 작게 꼬리를 흔들며 정희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문 앞에서 서성이며 밖을 내다봤어요. 정희는 백구의 행동이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백구가 자꾸 문 밖을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마치 누군가 올 것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백구야? 정희가 백구에게 다가가자 백구는 낑낑거리며 문을 긁었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백구와 함께 마당으로 나갔어요. 백구는 곧바로 우체통 쪽으로 달려가더니 어제 편지를 찾았던 그 자리를 다시 킁킁거렸습니다. 거기 뭐가 더 있는 거야? 정희도 백구 옆에 쪼그려 앉아 땅을 살펴봤어요. 어제 백구가 판 구멍 주변에 아직 흙이 부드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다시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정희도 함께 손으로 흙을 헤쳐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뭔가 더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정희가 백구를 불렀지만 백구는 여전히 우체통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정희는 백구의 밥그릇을 우체통 앞까지 가져다 줬어요. 정말 이상한 녀석이네. 오후가 되자 이웃집 영자가 정희네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영자는 우체통 앞에 앉아 있는 백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머, 백구가 또 거기 앉아 있네? 어제 편지 찾은 후로도 계속 그래. 응, 뭔가 더 있는 것 같다고 계속 그 자리만 맴돌고 있어. 정희는 영자에게 어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얘기해 줬습니다. 진우의 편지를 찾았다는 것, 하지만 내용이 제대로 읽히지 않는다는 것까지 모두 말이에요. 영자는 깜짝 놀라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진우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땅에 묻혀 있었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모르겠어. 7년 전 소인이 찍혀 있던데 그때 뭔 일이 있었나 봐.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가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아, 맞다. 7년 전에 큰 태풍이 왔었잖아. 그때 우체국 지붕도 날아가고 난리였는데 정희도 그때 일이 기억났어요. 정말 심한 태풍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이 침수되고 나무들이 뽑혔죠. 우체국도 큰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때 우편물들이 많이 분실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혹시 그때 진우 편지도? 영자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럼 다른 편지들도 더 있을 수 있겠네? 두 사람은 함께 백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영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진우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게 있다고. 정희는 진우가 사고 당시를 떠올려 봤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진우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기억도 잘 나지 않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정희는 진우를 다그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빨리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진우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진우가 말하려던 게 이 편지 내용이었을까? 정희는 그날 밤 백구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평소와 달리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넌 뭘 알고 있는 거야? 백구는 정희를 잠깐 바라본 후 다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여전히 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진우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촛불을 켜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글씨 하나가 보였어요. 편지 맨 아래쪽에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꼭 한 글자 더 있는 것 같았지만 너무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정희는 돋보기로 더 자세히 봤지만 역시 어려웠습니다. 꼭
뭘 꼭 한다는 거지? 정희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내일 다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백구는 그날 밤에도 문 앞에서 밤을 새웠어요. 정희가 여러 번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정희는 백구의 작은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백구가 우체통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구야, 무슨 일이야? 백구는 정희를 보더니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뭔가를 찾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정희는 백구가 혹시 진우의 다른 편지를 찾으려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니면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찾는 걸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우의 편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체국을 찾아가기로 한 거예요. 혹시 7년 전 태풍 때 분실된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백구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하지만 백구는 정희를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같이 가자고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넌 집에 있어야 해. 정희가 백구를 달래며 집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지만 백구는 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우체통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할 수 없이 정희는 백구와 함께 우체국으로 향했어요. 백구는 신이 나서 정희를 앞서 달려갔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하자 김집배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희 누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배원 씨, 혹시 7년 전쯤 우리 집으로 온 편지가 배달되지 않은 일이 있었을까요? 김집배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7년 전이면 그땐 제가 이 구역 담당이 아니었어요. 선배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정희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혹시 그때 분실된 우편물 기록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그 해에 큰 태풍이 있었잖아요. 김집배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정말 큰 피해가 있었죠. 우체국 지붕도 날아가고 창고도 침수됐었어요. 기록을 한번 찾아볼게요. 김집배원은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정희는 백구와 함께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백구는 우체국 주변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어요. 한참 후 김집배원이 나왔어요. 누나 찾았어요. 그해 태풍 때 분실된 우편물 목록이 있네요. 하지만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 이름으로 온 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정희요. 김집배원이 목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네요. 이정희님 앞으로 온 편지 한 통이 분실 목록에 있어요. 발신인은 이진우 씨네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역시 진우의 편지가 그때 분실된 거였습니다. 그럼 다른 편지들은 어떻게 됐나요? 태풍 후에 우체국 지하 창고에서 젖은 채로 발견됐어요. 대부분 손상이 심해서 배달할 수 없는 상태였고요. 일부는 땅 밑 배수로 쪽에서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정희는 김집배원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백구가 찾은 편지도 그때 배수로를 통해 정인의 집 우체통 밑으로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분실 우편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법적 보관 기간이 지나서 대부분 폐기됐을 텐데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옛날 창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김집배원은 정희와 백구를 데리고 우체국 뒤편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때 침수됐던 창고예요. 지금은 별로 쓰지 않지만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창고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야, 어디가? 정희와 김집배원이 백구를 따라 들어갔어요. 백구는 창고 맨 안쪽 구석에서 킁킁거리며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기서 뭐 하는 걸까요? 김집배원이 손전등을 켜서 백구가 있는 곳을 비췄어요. 그러자 바닥에 뭔가 묻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두 사람이 가까이 가서 보니 오래된 나무 상자였어요. 상자는 흙과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꺼내 볼까요? 김집배원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뭐가 들어 있을까요? 정희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백구도 꼬리를 흔들며 상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상자를 밖으로 가져나와 열어봤어요. 안에는 젖어서 뭉개진 편지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중에서 익숙한 글씨체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진우 글씨체 같은데? 정희가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봉투는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안에 편지지는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집배원도 다른 편지들을 살펴봤어요. 이것들 모두 그때 분실된 우편물들인 것 같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을까요? 태풍 때 물이 이곳까지 밀고 들어왔나 봐요. 정희는 진우의 편지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편지는 집에서 찾은 것보다 상태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혹시 이걸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원래 누나 앞으로 온 편지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상자 안에서 찾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어요. 백구는 정희 옆에서 기뻐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새로 찾은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글씨가 번지긴 했지만 집에서 찾은 편지보다는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엄마, 사고 후 기억이, 얼굴이, 미안해요. 여전히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조금 더 많은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정희는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맞춰봤습니다. 혹시 같은 편지의 다른 부분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부분이 맞아떨어졌어요. 집에서 찾은 편지의 찢어진 부분과 상자에서 찾은 편지의 일부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이거 봐. 같은 편지인 것 같아. 백구도 정희 옆에 앉아 편지를 함께 바라봤어요. 마치 정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부분들은 읽을 수 없었어요. 진우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날 저녁 백구는 다시 문 앞에 앉아 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더 많은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백구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체국 방향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심지어는 정희가 밥을 줘도 몇 입 먹다가 다시 문 앞으로 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백구야, 왜 그렇게 불안해해? 정희는 백구의 행동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백구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몸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다만 계속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백구야, 어디가? 정희는 급하게 백구를 쫓아갔습니다. 백구는 일직선으로 우체국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숨이 차서 뛰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야, 멈춰. 하지만 백구는 정희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우체국에 도착한 백구는 김집배원 앞에 앉아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희가 헐떡이며 우체국에 도착했을 때
김집배원이 백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누나, 백구가 혼자 여기까지 왔네요. 아침부터 여기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 녀석이 요즘 이상해져서. 아, 그런데 누나. 어제 제가 옛날 창고를 더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김집배원은 정희를 창고 뒤편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배수구가 있었는데 그 주변 땅이 파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흙이 씻겨 내려갔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김집배원이 가리킨 곳을 보니 금속 상자 하나가 반쯤 묻혀 있었어요. 저것도 그때 태풍 때 떠내려온 것 같아요. 한번 파보실래요? 정희와 김집배원은 함께 상자를 파내기 시작했어요. 백구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깊이 묻혀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상자를 완전히 꺼낼 수 있었습니다. 상자는 녹이 슬어 있었지만 단단해 보였어요. 이걸 어떻게 열죠? 김집배원이 도구를 가져와서 상자를 열어봤어요. 상자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편지들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또 진우의 편지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정말로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의 봉투에서 정희는 익숙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이진우. 또 진우 편지네. 이번에는 봉투 상태가 훨씬 좋았어요. 비닐봉지 덕분에 물에 덜 젖었나 봅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봐야겠어요. 정희는 상자를 들고 백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백구는 기뻐서 꼬리를 계속 흔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새로 찾은 편지를 열어봤어요. 이번 편지는 글씨가 비교적 선명했습니다. 엄마, 사실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사고 후에 기억이 잘 돌아오지 않아요. 엄마 얼굴도 가끔 흐려져서.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진우가 그런 고생을 혼자 하고 있었다니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에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한동안 떠돌아다녔어요. 정희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진우가 기억을 잃고 떠돌아다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편지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어요. 엄마께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병원 기록을 보고 겨우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정희는 진우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병원에서는 진우가 회복됐다고만 했거든요. 상자 안에는 편지 외에도 다른 것들이 더 있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 복사본과 진우의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니 진우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기억상실뿐만 아니라 방향감각 장애도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진우가 병원에서 찍은 것 같았어요. 진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우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정희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 나으면 꼭 집에 갈게요.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후로 진우의 연락은 끊어진 거였어요. 정희는 진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백구는 정희 옆에 앉아서 편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정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영자에게 새로 찾은 편지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어머나, 진우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그럼 지금은 어디 있는 거야? 모르겠어. 편지는 7년 전 거니까. 영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지금도 어디선가 기억을 못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정희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가 아직도 어디선가 혼자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또다시 사라졌어요. 정희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정희는 백구를 찾으러 나갔어요. 온 동네를 다 뒤져봤지만 백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뜨자 정희는 우체국으로 가봤어요. 혹시 백구가 거기 있을까 싶어서요. 우체국 뒤편 창고에 가보니 정말로 백구가 있었어요. 백구야. 백구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백구 옆에 또 다른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백구가 이걸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이 녀석아, 이런 걸 혼자 찾다가. 정희는 백구를 안아주며 새로 발견된 상자를 살펴봤어요. 이 상자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진우의 편지가 아니라 다른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정희의 눈을 사로잡은 건 하나의 메모지였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최근 날짜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이진우. 정희는 그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근 날짜라는 건 진우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정희는 메모지를 들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이진우. 분명히 진우의 글씨체였어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진우가 살아있어. 그 순간 김집배원이 창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 그거요? 며칠 전에 한 남자가 우체국에 와서 잠깐 이걸 좀 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이진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정식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 꼭 전달해 드릴 필요도 없다고 해서 일단은 창고에 둔 거예요. 그런데 백구가 이상하게 계속 거기만 킁킁거리더라고요. 정희는 온몸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진우가 이 근처까지 왔었구나. 날 정말로 찾으려 했던 거구나. 정희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백구는 정희 옆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걸 못 봤을 뻔했어. 정희는 백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백구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정희는 새로 찾은 상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상자 안에는 메모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영수증들, 임시 거주지 주소가 적힌 종이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실종자 신고 센터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어요. 진우가 7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떠돌아다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희의 눈에 띈 건 하나의 작은 수첩이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진우가 적은 일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엄마 얼굴이 점점 더 흐려진다. 병원에서 준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 집이 어디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다. 꿈에서 엄마가 나온다. 하지만 깨면 다 잊어버린다. 정희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와 함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우리 동네 사진을 봤다. 우체통이 보였는데 뭔가 익숙했다. 혹시 내가 그곳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나? 가봐야겠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진우가 이 동네를 기억하기 시작한 건가요? 그날 오후 정희는 영자에게 새로 찾은 것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어머나, 진우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럼 곧 올 수도 있겠네. 영자도 기뻐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진우가 아직도 기억을 못 찾았다면 여기 와도 정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정희도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진우가 와도 엄마를 못 알아본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하지만 편지를 보내려고 했다는 건
뭔가 기억하고 있다는 뜻 아닐까? 영자의 말에 정희는 희망을 가져봤어요. 그날 저녁 백구는 기운을 되찾고 다시 문 앞에 앉아 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진우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백구는 정희를 잠깐 바라본 후 다시 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진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희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고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계속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항상 한쪽 귀는 밖을 향해 세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낯선 남자를 봤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키 크고 마른 남자가 며칠 전부터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 뭔가 찾는 것 같더라. 영자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혹시 진우일까?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정인의 집까지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집까지는 안 오는 걸까? 아마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 기억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영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백구는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밖을 향해 짖고 있었어요. 기쁜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꼬리를 흔들며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어요. 달빛 아래서 그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였어요. 낡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혹시 진우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는 정희의 목소리를 듣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을 때 정희는 숨을 멈췄어요.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진우였습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엄마 정희야.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진우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진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죄송해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진우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정희의 얼굴이 익숙하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진우에게 달려갔어요. 진우를 보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게는 진우는 백구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백구야. 진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백구야. 정희가 말하자 진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응, 백구가 내 편지를 찾아줬어. 우체통 밑에 묻혀있던 편지를. 진우의 눈이 커졌어요. 편지요? 제가 편지를 보냈나요? 정희는 진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찾은 편지들과 수첩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적은 편지와 수첩을 보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제가 쓴 글이네요. 조금씩 기억이. 하지만 아직도 모든 걸 기억하지는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진우는 정희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진우야. 진우는 정희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해했어요. 자신이 쓴 편지들을 보며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 정말 제가 쓴 게 맞네요. 정희는 진우 옆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7년 전 태풍 이야기, 백구가 편지를 찾아낸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백구가 이 모든 걸 찾아준 거예요? 진우는 바닥에 누워있는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진우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곳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정희는 진우의 수첩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내가 쓴 일기를 보니까 정말 많이 고생했구나. 혼자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첩에는 진우가 전국 곳곳을 떠돌아다닌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임시 쉼터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사고 후에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단편적인 기억들은 있었는데 그것들을 연결하지 못했어요.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꿈에서 자꾸 우체통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실제 기억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몇 달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이 동네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에 우체통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정인의 집 앞 우체통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계속 이 동네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동네를 돌아다닌 거구나. 정희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혹시 잘못된 곳이면 어쩌나 싶어서. 그런데 오늘 밤 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백구가 저를 보고 짖더라고요. 진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시는 모습이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그 기억이 났어? 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진우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그럼 20살까지 여기서 살았어. 내 방도 그대로 있어. 정희는 진우를 이끌고 안방 옆 작은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열자 진우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침대, 책장까지 모든 게 진우가 떠날 때 그대로였어요. 엄마가 이 모든 걸 그대로 둔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정희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자신이 고등학교 때 쓰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있네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진우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적혀 있었어요. 갑자기 진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억이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진우는 일기를 읽으며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정희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제가 중학생 때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고 떼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하얀 강아지를 기르자고 했지. 그때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백구를 보고 더 반가웠나 봐요. 백구는 진우 옆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자 정희는 진우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렴. 내일 더 천천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진우는 망설였어요. 괜찮을까요? 아직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라서.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야. 기억이 있든 없든. 정희의 따뜻한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어요. 백구는 진우 방 문 앞에 누워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정희가 일어나 진우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진우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진우는 정희와 함께 마당에서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이 마당도 기억나요. 엄마랑 여기서 운동하곤 했죠? 맞아. 내가 어릴 때 여기서 축구도 하고 그랬지. 진우는 우체통을 바라봤어요. 제가 편지를 보냈던 그 우체통이네요. 응, 백구가 거기서 내 편지를 찾아냈어. 진우는 우체통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신기해요. 제가 보낸 편지를 제가 받게 되다니. 그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며 진우를 쳐다봤어요. 낯선 사람이 정인의 집에 있다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영자도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정이야, 혹시 이분이? 응, 진우야. 내 아들. 영자는 깜짝 놀라며 진우를 반겼어요. 어머나, 진우가 많이 컸네. 어릴 때 기억나니? 진우는 영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영자 이모, 조금씩 기억이 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영자의 질문에 진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백구가 진우 옆에 와서 앉자 진우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네,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정희와 백구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기억은 조금씩 더 돌아왔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진우는 매일 아침 정희와 함께 마당 청소를 했어요. 백구는 그 옆에서 낙엽을 물고 다니며 장난을 쳤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엄마, 오늘 우체통은 제가 확인할게요. 진우는 익숙하게 대문 옆 우체통으로 향했습니다. 요즘엔 진우가 우편물을 챙기는 일을 도맡고 있었습니다. 우체통을 열자 몇 통의 광고지와 함께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의 필체로 삐뚤빼뚤 적힌 문구가 그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이상한 편지인데요? 정희가 다가와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우체통 아저씨께 정희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체통 아저씨라니 너 말하는 거네. 제가 맨날 여기서 편지 확인하니까 애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나 봐요. 진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동네 초등학생이 쓴 정성스러운 손편지였습니다. 아저씨, 저희 할머니께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멀리 계셔서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정희와 진우는 말없이 편지를 읽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편지를 쓴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정인의 마당 앞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손에 편지지와 연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편지 쓰면 돼요? 아이가 수줍게 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응, 물론이지.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써보자. 정희는 아이들을 평상에 앉혔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 이름을 쓰고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적어보렴. 아이들은 정성스럽게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백구는 그 옆에 조용히 누워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빨리 놀러 오세요. 한 아이가 쓴 편지를 낭독하자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정희에게 처음 편지 쓰는 법을 배웠던 기억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엄마한테 편지 쓰는 법 배웠어요. 정말요? 그럼 아저씨도 편지 잘 써요?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마음을 담는 건 아직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편지를 다 쓰자 정희는 예쁜 봉투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제 편지를 넣고 주소도 써보자. 아이들은 정희와 진우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완성했고 직접 우체통에 넣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거 보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정희는 진우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우리 마당에 작은 팻말 하나 세워보자. 어떤 팻말이요? 편지를 쓰고 싶은 사람은 이곳에 앉아보세요. 그럼 문구 어때?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손수 나무 팻말을 만들어 마당 평상 옆에 세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 앉아 적어보세요. 우체통 아저씨와 어머니가 함께하는 편지의 집. 백구는 새로운 팻말을 킁킁거리며 살펴보다 평상 아래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인의 집은 편지 쓰는 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손편지를 써본 적 없는 젊은 세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어르신들까지 하나둘 정인의 마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종이에 마음을 적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인터넷에서 소문을 듣고 먼 지역에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체통 아저씨 이야기 보고 일부러 왔어요. 편지를 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요. 계절이 바뀌어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마당은 하얀 눈으로 덮였고 우체통 위에도 눈송이가 소복이 쌓였습니다. 진우는 눈을 쓸며 우체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올 한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제가 돌아왔고 백구도 만났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편지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백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체통이 너를 집으로 이끌었고 백구는 항상 곁을 지켜줬지. 그날 저녁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정희와 진우는 백구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진우야,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맞아요, 엄마. 지금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체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